자, 안녕하십니까. 신인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공개 강의 진행할 거고요. 이 공개 강의는 화면 해설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이론 강의, 다 실강에서 하는 거는요. 실강에서 진행하는 거는 당연히 제 얼굴 보고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 이론 강의, 무료 공개 강의는요. 화면 해설 강의 위주로. 왜냐면 여기서 좀 보여드릴 것도 좀 있고, 좀 비주얼하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이제 화면 해설 강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요. 이 패스원 쪽에서는 주로 이제 공개 강의는 이렇게 화면 강의 용어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는 이제 실강으로, 또 문제풀이도 실강으로 얼굴 제 보면서 진행하도록 맞춰놨으니까요. 그렇게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오지 않지는 않으나, 그러니까 자주 나오진 않으나,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지는 않는 분야들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어떤 방향인지 방향성도 좀 잡고, 그 다음에 무료로 이제 오픈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반복해서 계속 들으실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본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중요한 부분들은 또 실강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동양 문헌 분류사, 그 다음에 요걸 보고 나서, 슬라이드를 보고, 진행 방식은요, 교재를 보고,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교재는 물론 제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 그 부분에서 밑줄도 쳐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교재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우리 이번 시간에는 동양 문헌 분류사를 볼 겁니다. 일단 동양 문헌 분류사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7분법으로 시작했다가 4분법으로 갔고 7분법에서 4분법으로 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7분법하고 4분법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뭐냐면 7분법으로 시작은 했지만 4분법이 등장 중간에 하고요. 또 7분법이 또 나오고 또 4분법이 나오고 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7분법 끝, 4분법 시작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7분법 끝, 4분법 시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연대를 따져보면은 요 사이에 4분법이 등장해요. 중경부나 이런 거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중경부 같은 것들이 이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건 이제 차후에 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7분법의 흐름부터 보도록 하죠. 7분법은 지금 현존 여부를 따져보면 다 없어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7분법인지 압니까? 라고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내용이 전해지는 데가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건 내용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서 예문지, 이 한서라고 하는 책에 예문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서경적지도 수서라고 하는 책에 경적지라는 파트가 있는 거고요. 광홍명집에도 광홍명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다르지만요. 광홍명집 이런 데서 실제로 애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참고해서 만들었거든요. 수서경적지 같은 데서 이렇게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유추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확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칠록 같은 경우도요. 수서경적지가 이 칠록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수서경적지가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어요. 수서경적지가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지만 실제 내용은 광홍명집에 있는 스스로 쓴 서문, 자서, 완효소가 스스로 쓴 서문에 더 잘 전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수서경적지가 이것들도 다 참고해서 만들거든요. 자, 됐고요. 자, 특징들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왜냐면 기본 특징들이기 때문에. 자, 특징 보시면 실제적으로는 6분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자로 보니까 좀 낯서시죠? 가장 오래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올드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는 주제가 6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분법이 되는 거는 칠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칠지에서. 그래서 명실상부한 7분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칠록은 이것도 당연히 7분법의 명칭으로 이어가고요. 이건 최고, 이건 탑이에요, 탑. 얘가 가장 오래된 거라면 얘는 가장 잘 만든 7분법이다. 가장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찬자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찬자. 누가 썼는가? 유흠이 만든 거 맞습니다. 유흠이 만든 겁니다. 원래 유향이 전한테 성제의 명령을 받아서 야, 네가 책들 좀 한번 정리해봐라.
여러분 진시황도 아시죠? 진시황이 분서갱유라는 걸 하죠. 그리고 그때 책들 다 태우고 선비들 다 묻었단 말이죠. 그때 남은 책이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등장한 게 한나라잖아요. 그 진나라 망하고 여러분 초한지라는 거 알죠? 초한지. 진나라가 망하고 나오는 게 초한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이었잖아요. 한나라가 이겼어요. 근데 한나라도 보면은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지는데 전한 시대에 성제라는 사람, 성제라는 황제가 유향한테 이것 만들어라 시켜서 별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의 아들 유흠이 이거를 이제 7개를 다시 재편을 해가지고 7개 약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서 제목이 뒤에 붙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왕검이라든가 완효서는 이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왕검, 완효서. 그러고 보면 이름에 다 이응이 들어가네요, 이 사람들은요. 요거 저 방식에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 저는 이렇게 뜬금없는 암기법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해해주세요. 적응하시는 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습니다. 뜬금없는 암기법 이해해주세요. 자, 보면 칠략인 친구들은 다 이름에 뜬금없는 이응이 들어가네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도 나오겠죠. 자, 칠략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칠략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유향과 유흠인데 원래 유향의 아들이 부다지간이에요. 아들 유흠이 있습니다. 한국 문헌분류 쪽에도 가면요. 서호수 아들 서유구가 있어요. 서호수의 아들 서유구. 서호수가 규장총목을 짓고 서호수가 규장총목을 짓고 서유구가 이제 누판고를 짓습니다. 네, 그건 뭐 뒤에 다시 보겠죠. 네, 그런 식의 이제 진행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부자관계에서 이렇게 역사도 좀 같이 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재밌어요. 자, 별록을 누가 지었다 그랬죠? 유향이 별록을 짓고 유흠이 칠략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칠략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집략, 유계략, 제자략, 시부략, 병서략, 수술략, 방기략 이렇게 약으로 끝나죠. 끝나는 약이 모두 7개라서 칠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 밑에 이거 성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요 옆에 있는 사분법의 성격과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요거는 뭐 기본입니다. 시부략은 집부랑 연결되고요. 나머지는 자부, 제자략도 자부 이렇게 연결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병서, 수술, 방기 이건 다 자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집부가 뭐다. 시부략과 집부, 뭐 시집으로 외워도 되겠네요. 문학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부는 유교 경전이면 경부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유교 경전 중에 춘추가 있어요. 춘추. 공자가 직접 쓴 역사책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역사서를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분법에서 치면 사부하고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집략하고 관련된 건 없어요. 자, 집략하고 관련된 건 없고요. 자,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쓸 때 칠략을 외우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칠략 외운 거 외워야지만 이제 풀 수 있게끔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사분법과 연결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봐두셔야 되고요. 7분법, 우리 4분법이 경, 사, 자, 집인 건 다 아신단 말이에요. 4개밖에 안 되니까 외우기 쉽죠. 근데 이거 암기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병서략, 그래서 제가 암기법 하나 만들어 봤는데 보세요. 병서략, 수술략, 병수.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이 사투리예요. 시방. 먹고 싶은 건 뭘까요? 자, 이렇게 가면 다들 거의 100% 제육볶음이라고 그래요. 자, 병수가 시방 먹고 싶은 건 제육볶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병수야 시방 제육볶음을 먹고 싶다 했냐? 뭐 이거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다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할 테니까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나라 왕검이 편찬한 칠지입니다. 송나라 때 왕검이 편찬한 칠지. 양나라 때 완효서가 편찬한 칠록. 뭐 이런데요. 칠지, 칠록. 자, 봅시다.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칠분법이 칠지가 어느 시절에 나온 거라고요? 사분법 시절에 나온 거랬죠. 그래서 원래 사부 관수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7개로 다시 재편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분법으로 되어 있는 관에서 편찬한 목록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분법으로 되어 있는 관에서 편찬한 목록을
모아서 만든 게 칠지. 다시 7개로 재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분법을 친분법으로 만든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양나라 완요서가 편찬한 이거 보면 여기 또 당연히 사분법 시대에 나온 거죠. 7분법 정신을 살리고 사분법의 특징을 도입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칠지와 칠록은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주실 게 있어요.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불교의 위치예요. 칠록에는 보면 불법록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도경록 같은 게 선도록하고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다른 선도록 같은 건 안 보셔도 되지만 불교 이 부분, 요건 연결 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칠지는 불교가 어디 있고요? 부록에 있고요. 칠록은 불교가 주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외우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외우기 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자니 좀 불안하고, 안 외우자니 불안하고, 외우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한 거. 그럴 때는 그냥 암기법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 그냥, 아까는 병수야, 시방, 제육볶음을 먹고 싶다 했냐,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였었잖아요? 여기서도요, 경제 문제로, 군사들도 술을, 마신다. 마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 문제로 군사들도 술을 마신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칠록은요, 여기도 이렇게 돼서, 경기할 때, 불법으로, 선을 넘으면, 그쵸? 이렇게, 달리기 할 때 선을 잘못 휙 넘어가면 이건 불법이잖아요? 그땐 자술문을 써야 돼. 자술문을 써야 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할 때 불법으로 선을 넘으면 자술문을 써야 된다. 자, 이런 암기법으로 가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뜬금없는 그 있죠. 불교. 뜬금없는 게 아니라, 중국은요. 중국의 칠략도 그렇고, 사분법도 그렇고, 칠략도 사분법도 모두 뭐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 유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중국의 유교가 통치 이념이 된 시기, 우리나라도 통치 이념이 유교가 된 데는 조선시대고요. 그 이전의 통치 이념은 불교였죠. 근데 중국은 유교가 먼저 통치 이념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던 곳입니다. 유교가 스타트를 먼저 끊었고요. 그게 언제냐면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한나라 때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스타트를 끊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이렇게 법가 사상을 중시했죠. 법가 사상 중에서 강력한 법치. 근데 요즘 얘기하는 법치가 아니라 이렇게 법대로만 하십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법에 따라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겠다 이런 식의 이제 법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도의적 정치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나라 때 재편에서 들어간 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시작 전부터 상당히 다 유교적 전통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이게 좀 뒤에 들어오거든요. 뒤에 흡수되기 때문에 이 삼분법이고 독특한 스타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당나라 하게 되면 어느 나라 시절하고 연결되냐면 통일신라 그때 있죠. 나당연합군이라는 거 국사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네, 그때하고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신라랑 당나라랑 합쳐가지고 백제랑 이렇게 공격하고 했었던 그 시절이죠. 그래서 불교는 당나라 때 다시 돌아가면 당나라 때 지승이 만든 책 이름이 개원석교록이에요. 개원석교록을 가지고 대승, 소승 나눕니다. 그 다음에 경율론. 그래서 요걸로 나눴기 때문에 삼장불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부를 때 대승경율론, 소승경율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책들도 초조대장모론 같은 경우에는 대승경율론, 소승경율론, 성현지편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얘기가 나와요. 포인트는 경율론이죠. 그럼 경은 뭐냐면 불교 경전, 율은 율법과 계율, 론은 그것에 대한 논의예요. 논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스님들은 원래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자다가 실수로 이렇게 모기가 윙윙거려서 이렇게 탁 쳐서 잡았는데 살생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 연구하고 논하는 겁니다. 이 논의라고 하는 게 그런 쪽이고요. 여러분 혹시 원효대사님인가요? 대승기신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대승기신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때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근데 원래는 이런 말들이 있다고요. 종교적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대승과 소승을 나누는 건 계속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승은 이제 대중과 함께
해탈하겠다고, 소승은 이제 스스로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그런 건데, 원래 이 소승 쪽은 이제 인도, 뭐, 저 아래쪽 지방에서 보통 막 티벳 이런 쪽에서 받지 하는 건데, 그쪽 걸 조금 낮춰 부르는 표현이라는 얘기를 이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는 이렇게 불렀으니까요. 극동지방이 대승이고 이제 저쪽 그 남쪽 지방이 소승이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3분법은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 전통 불교는 한 번 똑같이 가요. 그냥 쭉 갑니다. 3분법으로 꾸준히 가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승과 소승 나누고 경일론으로 배치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불교의 분류법을 보니까 삼장분류법의 위치를 좀 보려고 그랬어요. 칠략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전한시대니까 유교가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았을 때고, 그 유교적 통치이념이 분류표에 우리 체계에 보인 게 바로 유계략이 먼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 그쵸? 유계략이 먼저 나왔던 게 보였죠? 그러니까 칠략이 가장 먼저였고, 당연히 그때 불교가 오기 전이었나 봐요. 불교가 없습니다. 근데 칠지 때부터 이제 나와요. 칠지 때 부록으로 있다가 칠록 때 주류에 있었어요. 아까 제가 그 칠지와 칠록 보면서 말씀드렸었던 거죠. 불교가 이때부터 계속 들어갑니다. 수서경적지는 또다시 부록이 돼요. 사고전서 총명은 다시 주류에 석가류로 편입이 됩니다. 불교는 부록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 어떤 그 편찬자들의 관점이 묻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우리 학문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자, 지로 시작하는 끝나는 애들은요, 다 부록에 있습니다. 수서경적지가 지로 부록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로 끝나는 책 이름은 다 부록에도 떴구나. 그 정도 봐주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본론이죠. 사분법인데요. 사분법. 이게 크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책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중경부, 중경신부, 진원제 서목, 수서경적지, 사고전서 총목 이렇게 대표적인 발전이 오는데요. 중경부는요, 정묵, 위나라 정묵, 진나라 순욱 이렇게 해서 위중경부, 진중경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옛날 책에서는 따로 넣지 않았던 건데요. 위중경부, 진중경부도 알아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때 사람인지도 알 수 있으니까. 진원제 서목은요, 진나라 원제의 서목이에요. 진나라 원제, 원황제죠? 원황제 서목. 수서경적지는요,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수서라는 책의 경적지다. 앞에서 한서 예문지 보신 적 있죠? 한서 예문지. 뭐가 실려 있었던, 뭐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칠략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게 한서 예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 한서 예문지의 그 한서 예문지가 한서라는 책의 예문지인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해서 물어봅니다. 현존여부를 보니까 여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중경부는 현존하지도 않고 내용도 몰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본법인지 아냐? 이게 뒤에 중경신부가 현존하진 않지만 이 내용이 수서경적지에 전해져요. 그래서 중경신부가 수서경적지를 통해 알 수 있으니 이 현존하진 않는 것의 내용을 수서경적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 이것도 유추해서 알 수 있겠네 라고 본 거죠. 중경부도 유추해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중경부를 사분법 효시 시작점으로 보고요. 얘는 아까 봤던 한자죠. 내용이 알려진 최고 바로 탑. 탑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올드죠. 올드. 네, 죄송합니다. 올드. 이렇게 보죠. 가장 오래된, 그것도 내용이 알려진 가장 오래된이에요. 내용이 알려진 가장 오래된. 요거 주의하세요. 자칫하면 또 헷갈리니까. 또 책에 따라서는 잘못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제일 맞습니다. 가장 잘 돼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진원제서 뭐 내용 차서 확립됐다는데 뒤에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내용의 순서가 확립되었다는 소리예요. 수서경적지는 이제 사분법이 확립됐다고 평가를 하고요. 사고전서 총목에서 완성됐다라고 봅니다. 찬자는요, 만든 사람은 정묵, 순욱, 이충. 그래서 앞자만 따면 재밌어요. 정, 순, 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전 혹시 인터넷에 사람 이름 같다 싶어가지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대한항공 스마일 퀸이시고요. 성함이 정묵, 순욱, 이충학의 앞자 성과 똑같으시더라고요. 이분께 감사합니다. 그냥 웃어보려고 한 거니까 저기 초상권 침해니 이런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승훈, 위안희, 이현수 이 셋이 수소경주죄를 썼다라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엔 위증이 있었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이건 진짜 고증을 좀 거쳐봐야 될 부분인데 좀 사실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한데 그 책에 따라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이승훈, 위안희, 이현수가 지었다. 어떤 책에는 위증이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 고대 뭐 관련된 책 이런 쪽에는 다 위증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사고에서 초목도 기은, 육서태, 손사희 등이 지었다. 그래서 이거 뭐 누가 지었다, 무슨 책, 누가 지었다, 그것은 어떤 책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기억나세요? 칠약, 칠지, 칠록. 칠약은 누가 지었고요? 칠약, 유향의 아들 유흠이 지었죠. 칠지, 왕검이 지었고요. 칠록, 완효소가 지었습니다. 이응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쭉 있었죠. 그렇게 개념 잡자고 말씀드렸었어요. 암기법. 자, 이제 넘어갈까요? 자, 정순이님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겁니다. 중경부, 중경신부의, 아까 내용차서 확립, 이 진원제 선목이 내용차서를 확립했다고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예요. 원래 이거 명칭을 보면 이거 조금 어수선하긴 하죠. 이거 좀 색깔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넣어봤어요. 자, 명칭이 갑을병정이었습니다. 중경부에서. 그 다음에 중경신부도 똑같이 갑을병정이었어요. 근데 진원제 서모까지도 계속 갑을병정입니다. 근데 뭔가 바뀌죠? 자, 갑을병정인데 요 부분 있죠? 빨간 걸로 해볼까요? 자부가 진원제 서목이 되면서 이렇게 되고요. 사부가 이렇게 돼요. 요 위치가 둘이 바뀌죠. 다시 말하면 원래는 명칭은 갑을병정을 썼지만 성격은 경자사집이었어요. 여기도 당연히 경자사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분법은 우리 경사자집이라 하잖아요. 경사자집의 성격을 순서를 맞춘 게 진원제 서목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수서경 쪽에서 하나 더 볼게요. 명칭이죠. 명칭이 여기서 마침내 경사자집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여기서 경사자집이 이렇게 딱 맞춰지니까 이게 사분법을 확립했다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권서 총목은 그 내용을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서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요거 그 의에 대한 이해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진짜 또 중요한 거. 뭐 계속 중요하네요.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쓸데없는 거 올려놓지도 않아요. 중요도가 많이 아주 압축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슬라이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요하다 싶은 것들 위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분법에 경사자집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사분법에 경부, 사부, 자부, 집부라는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속이 있습니다. 우리 마치 분류 표 할 때 유, 강, 목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 유, 속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분법은요. 우리 10분 10진식 뭐 할 때 유강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분법에서는 부, 유, 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떤 부에 어떤 유가 들어가는지가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역사에선 동양사가 잘 나올 리는 없는데 이 사분법에 대한 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분법의 부유속이 총 유가 이게 이제 경부에 있고 이게 이제 부예요, 부. 그 다음에 유가 각각에 따라서 경에는 10개, 사부에는 15개, 자부에는 14개, 집부에는 5개, 그래서 총 44개 류가 있어요. 이 44개 류를 다 외우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외우기 쉬울까? 일단은 경부는요, 경자가 들어갔으면 100% 경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글자인 애들 있죠. 류를 포함해서 예류, 영류, 시류, 악류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두 글자인 애들은 다 경부예요. 자, 그리고 그럼 요 세 가지만 이 법칙에 제가 만든 규칙에서 벗어납니다. 춘추, 소학, 사서류 요 세 가지만 벗어나요. 그럼 뭐 암기하시면 세 가지만 하셔도 되는데 얘네들은 뭐 어렵진 않아요. 아까 그 칠략에서도 춘추류가 공자가 쓴 역사책이라고 말씀드렸고 사부의 내용이 여기 들어갔다 하니까 춘추는 당연히 역사적 의미고 여러분 어르신들께 지금 연세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뭐 예의를 갖춘 표현이지만 어르신 요즘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렇게 여쭙는 것도 예, 그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 춘추가 이 춘추예요. 봄 춘자, 가을 추자. 그럼 혹시 그 역사 보면 김유신 장군 다 아시죠? 김유신 장군은 아주 친한 왕이 있죠. 그 왕의 이름이 김춘추였어요. 원래 무열왕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김유신하고 아주 친했던 젊은 시절 친했던 김춘추. 그럼 뭐 드라마 옛날 선덕여왕 보셨으면 아실 수 있겠죠. 김춘추도 오래 살라고 이름을 춘추로 지은 거예요. 그때 주변에 음모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춘추라는 건 나이, 오래된 역사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소학류 요거는 아이들에 대한 윤리서. 사서류 이거는 넉사자에다 책서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논어맹자 대학 중요 요런 책들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뭐 그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사부에는 15개. 자, 여기엔 당연히 이 글자가 들어가면 역사할 때 사자, 이 사자가 들어가고 역사는 뭐와 뭐의 연결이죠? 시간과 뭐 어떤 연도의 연결이죠. 그 다음에 임금의 명령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명령. 그 다음에 역사와 함께 지리와 전기는 붙어 다니죠. 우리 900번 때 생각하면 돼요. KDC에서도 지리와 전기가 붙어 다니죠. 그쵸? 자, 한국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니 자, 예를 들어 이쪽 해볼까요? 베트남 역사 그럼 뭐가 떠올라요? 베트남이라는 지도가 떠오르시나요? 지리.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이끈 사람들이 누구죠? 그 나라의 왕이나 세습 통치자들 이런 뭐 아니면 정치인들에 대한 인물, 전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지리와 인물과 붙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뭉쳐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남은 게 뭐냐면 기사분말류, 제기류, 직관류, 정서류, 목록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제 뒤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사분말류는 여러분 그 역사서술의 체계가 있죠. 역사서술 체계가 편년체, 기전체, 기사분말체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제기류 요거는 중국에 있어서 중국 역사 중심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제기류는 중국 역사 중심이 아닌 변방의 역사, 그러니까 오랑캐 역사 뭐 이런 걸 갖다 제기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고려사 있잖아요. 그건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사는 오랑캐 역사죠. 그래서 그게 고려사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직관류는 뭐 관제라든가 이런 거고요. 정서야 뭐 정시서적 같은 거고 목록류는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목록류와 보록류, 유서류 이거 이름이 은근 헷갈려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목록류 어떤 리스트 같은 느낌, 보록류도 리스트 같은 느낌이죠. 유서류도 어떤 유가 같은 이렇게 무리 지은 거든요. 주류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유서거든요. 그런 것끼리 뭉쳐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왠지 리스트적이고 이렇게 묶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자산어보 이런 책 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물고기 도감, 생태도감이라고 부르는 자산어보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보록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잡으로 가면 14개가 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집가자, 계산할 때 산자, 기술할 때 술자. 옛날엔 의학이었을까요? 의술이었을까요? 학의 영역보다는 술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냥 기술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자부는 기술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공학적인 것들, 방법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보성 유선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집부는요. 오을 집자. 당연히 이 글자 있으면 다 100% 집부예요. 그 다음에 이거 시 다 아시죠? 이 시라는 글자? 우리 그 시, 그 다음에 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나 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문학 형식이죠. 시가 소설 뭐 이런 거. 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중국 문학 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건 우리 몰라도 지금 몰라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공류라고 있어요. 사공류. 사공류가 있는데 이 시는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를 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작사, 작곡이 필요하죠. 그래서 작사, 작곡. 작사, 작곡이 되네. 그래서 이 두 개만 딱 모으면 뭐가 되냐면 사공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워놓으시면 되고 나중 남은 건 뭐냐면 초사류예요. 초사류. 초사류. 이 한자 보면 초사류가 뭔지는 아시지만 이 사자에서 특히 이 사자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사초류라고 이제 또 역사 쪽에 나오거든요. 자, 요 기준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경부 말씀드렸고요. 고전적인 철학 및 논리학이다. 자, 영류 두 글자, 서류 두 글자, 역유 두 글자잖아요. 시류 두 글자, 예류 두 글자. 자, 두 글자 나면 끝이에요. 그다음 춘추류, 요거 어떻게 하자 그랬죠? 외우자 그랬죠. 효경류, 경자 들어가 있죠. 오경총이류, 경자 들어가 있죠. 사서류, 외우자 그랬죠. 악류 두 글자죠. 소학류 외우자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딱 외우기로 했던 거, 춘추, 사서, 소학만 딱 외워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번 역사 쪽에 좀 많아요. 자, 역사에서는 근데 또 걸러보죠. 일단은 역사할 때 사자 있으면 역사라 그랬고요. 해년자 있으면 역사라 그랬고요. 기사본말류는 제가 외우자고 했었죠. 또 별사류, 잡사류 됐죠. 조령, 명령할 때 영자 있다 그랬죠. 조령 주의류, 전기 900번 때 생각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사초류, 여기 사자, 역사할 때 사자 들어가 있죠. 제기류, 요거는 외우자 그러게 했었죠. 실령류, 떼시자와 명령영자 같이 들어가 있죠. 지리류, 900번 때 죄송합니다. 900번 때 생각하자 그랬죠. 지리, 직관류 외우자 그랬고요. 정서류 외우자 그랬고요. 목록류 외우자 그랬고요. 사평류 역사할 때 사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총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그 글자들가 들어가 있으면 쭉쭉쭉 필터링 해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자가 눈에 보이고 영자 보이고 영자 보이고 떼시자 보이고 해년자 보이는구나. 뭐 이런 걸 따져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부예요. 자, 집가자 들어간 거 따져볼까요? 집가. 되게 많아요. 이건 집가 들어간 게. 여기 되면 또 석가도 있죠? 도가도 있죠? 소설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외우자 했던 거는 유서류와 보록류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면 술자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저 가짜 또 있네요. 술자, 여기 술수류 있잖아. 그쵸? 예술과 술수. 첫눈 삼법의 산자. 계산한다. 뭐 어떻게 외운다고 여기를 외우는 거에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 점치는 거 이런 것들 좀 잡다한 느낌 들죠? 잡다한 건 잡읍니다. 이 보록류와 유서류를 알아두시면 돼요. 뭔가 끼리 묶는 그런 느낌 또는 리스트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여기서는 2개가 이렇게 있고 아까 사보에서 뭐가 있었죠? 목록류가 있었죠. 은근 헷갈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부에서는 당연히 이 모을 집자 들어가 있으면 집부고, 그 다음에 사곡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시는 여기 시도 있었고요. 시는 작사 작곡을 하죠. 작사 작곡을 하니까 사곡류 이렇게 외워져 있었고, 초사류는 앞에 사초류랑 헷갈리니까 사초류 있죠. 요거랑 헷갈리니까 발음만, 한자랑 헷갈릴 게 없죠. 발음만 헷갈리니까 주의하자. 그래서 요거 암기였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양에서 이제 중국 쪽과 이제 NDC 동양분류법 쪽으로 마무리를 좀 하다 보면은 NDC가 있고요. 중도법이 있습니다. NDC는 이제 이씨의 주류 배열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씨 주류 배열하면은 역사 때, 또 서양 역사 때 배우지만 이씨가 영향을 준 게 NDC, LCC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주류에 보면요, NDC에는 KDC는 없는 주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업이에요, 산업. KDC에 NDC 없는 건 뭐냐면 종교고요. 이런 거 좀 차근차근 알아두자는 얘기고요. 보조표 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 해양 구분이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 중도법은요,
중국 도서관 도서 분류법. 그래서 중도법이에요. 개정주기나 보조필수는 8년마다 하고, 이 중국 사람 8 되게 좋아합니다. 예, 이 발음이, 복자랑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복을 준다 할 때 복자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8자를 되게 좋아해서, 개정주기나 보조필수도 8이고요. 북경올림픽, 여러분 몇 년에 했는 줄 아세요?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개막식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팔자가 좋았으면 이랬을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기호는요, LMWY예요. LMWY. 중국 3대 분류법이 있습니다. 아, 참 하나. 이 중도법은요, 독특한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DDC도 좀 참고하고요. 왜냐면 얘는 적어도는 아니잖아요. 혼합기호법은 혼합기호법이잖아요. 근데 DDC도 좀 참고하고 UDC도 좀 참고해요. UDC 기호법도 좀 나타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DDC도 좀 본 것 같고, LCC도 좀 본 것 같고, UDC도 좀 본 것 같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3대 분류법은요, 이거 인민, 과학, 도서관이란 글자를 위주로 외우셨으면 좋겠고, 이건 책에 있는 거니까, 책을 교재를 한번 리딩할 때, 그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자, 한국으로 와서, 우리 한국 목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3분법, 우리 어차피 불교잖아요, 시작. 이렇게,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게, 뭐랄까요, 이런 목록류의 책들이, 오래된 게 별로 없어요, 중국보다. 중국보다 좀 밀리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죠? 좀 아쉽지만, 좀 모자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요. 남아있는 게. 그 다음에 이 이전에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썩히 실제 근거가 남아있진 않고, 추측되는 정도로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볼만한 거는 이제 요거. 실증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믿어야 되니까요. 초조대장 목록이라는 거, 신편제 종교장 총록, 제주대장 목록 세 가지가 고려시대 불교 목록으로 대표적입니다. 잘 나오지는 않는데 지문에 한 줄 정도씩 나올까 말까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최사위 현존하지 않고요. 가장 오래된 목록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의천의 신편제 종교장 총록, 그다음 현존 최고예요. 얘는 현존하진 않지만 가장 오래된 목록으로 추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편제 교장 총록은 현존 최고고요. 이거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의천록, 속장목록, 교장총록이라 되어 있고, 장소 목록의 효시입니다. 장소. 이 소가 뭐냐면 연구서라는 뜻이에요. 연구서. 그러니까 연구서 목록이라는 얘기, 연구서 목록이다. 이렇게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수기법사도 얘가 만든 게 이제 팔만대정경 목록, 제조대장 목록이라고 하는데, 팔만대정경 목록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여기서 그냥 우리 누가 뭘 만들었는지 항상 알아둬야 되니까, 의의는 뭐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만, 뭐 어떻게 외워야 될지라도 좀 해봤었어요. 근데 이거 참 그렇더라고요.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최사위가 초조해. 이것도 좀 이상하고, 좀 그런가요? 사위가 우리 집에 될 사람이 왔는데 최씨라서 장인을 보기 위해서 초조한지 뭐 이렇게 보아도 되고요. 처음 만들어 본 거라. 옛날엔 이렇게 했어요. 치읓이 들어가 있죠. 최사위 치읓 앞에 있죠. 초조도 요 앞에 치읓 있죠. 예. 그래서 좀 치읓이 앞에 있으면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의천의 치읓이 뒤에 있죠. 신편 제종교장 총록 치읓 뒤에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행이다. 여기는 치읓이 없구나. 제수. 그래서 제수대장 모르고 수기접 법사 이렇게도 했었고요. 근데 최씨 사위가 초조해.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 됐고요. 혼자 좋아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초조대장 목록과 제조대장 목록은 구성이 기억나세요? 우리 앞에 봤던 개원석교록에서 대승경율론, 소승경율론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 근데 여기 신편제정교정 총록은 좀 배정이 달라요. 얘는 경율론을 먼저 배치하고 대승, 소승으로 나눴습니다. 뭐 참고로 봐두세요. 예,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거고,
책에서 이 말이 되어 있는 걸 그냥 제가 설명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는 고려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 유교 목록으로 넘어옵니다. 유교 목록으로 넘어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해동문헌 총록, 규장 총목, 누판고, 제실도서 목록이 있어요. 근데 그 해동문헌 총록은요, 재밌는 게 이 조선 인조 때면 임진왜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까지는 우리나라 어떤 뭐 목록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어떤 책에 대한 게 남아있는 게 없고, 조선 인조 때 이 김휴라는 분의 스승이 장현관이라고 하는 양명학의 대부가 있으시대요. 그분이 이 김휴라는 분한테 시켰어요. 야, 네가 그 남아있는 책 좀 정리 좀 해봐. 임진왜란 때 망한 게 없어진 게 많으니까, 특히 경상도 지방에 더 많이 침탈을 받았으니 그쪽에서 좀 남아있는 책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가장 오래된 최초이고 최고의 유교 목록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해제서목이에요. 해제라는 게 이제 설명이잖아요. 책의 리스트에 따라 설명이 담겨져 있고요. 사분법을 참조하여 개수하였는데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는 사분법이 아니에요. 이거 사분법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사분법이 있다, 맞아요. 근데 요것만큼은 사분법이라고 보면은 좀 무리가 따라요. 사분법 책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건 사분법이 아니에요. 정사자집이 없어요. 정사자집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규장총목과 누판고, 요거 참 재밌어요. 정조때입니다. 둘 다 정조때고요. 아버지 서호수, 아들 서유고. 앞에서도 중국 목록 살 때도 말씀드렸었죠. 아버지 서호수, 아들 서유고입니다. 최초 장서 목록이에요. 우리나라 장서 목록은 중국은 시작부터가 장서 목록이었어요. 칠략 자체가 그 비부의 책을 교수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뒤쳐졌죠. 장서 목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때서야 정조 때 조선 후기에 들어서나 가능하게 된 거니까. 자, 누판고는요. 요건 좀 재밌어요. 책판 목록이라고 합니다. 책판 목록이 뭐냐면요. 책을 인쇄할 때 그 판이 있죠. 목판 같은 거. 그 판에 대한 목록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되게 적어요. 규모가 작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조는 뭐 제일 잘 그 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해제 설명도 되게 자세하고요. 여기서는 최고가 이제 제일 잘 만들었다 이 소리고, 둘 다 조선 특유의 사분법을 씁니다. 사분법을 유지하긴 하지만 우리 방식이 제법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같은 방식의 사분법을 쓰는 건 아니에요.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나름대로 특유의 사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규장총목은 중국본과 한국본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책만 있어야지 뭐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기인 거고,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에 서양서, 동양서 같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런 거랑 아닐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본은 개유화라고 하는 서고, 열고관이라는 서고에다 넣고요. 한국본은 서서라고 하는 책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었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책의 리스트가 규장 총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판고도 책판 목록이고 해제가 있습니다. 해제 서목이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작아요. 뭐 해제가 이렇게 자세하지 않은데 간략한 해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제실도서 목록은 이제 대한제국 시대 때 나와요. 대한제국 시대 때 규장각 도서과에서 만들고요. 가장 방대한 사부법이라고 하는데 해제가 제가 찾아봤는데 해제가 없어요. 해제가 없어요. 뭐 이런 정도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방대하다. 근데 이때 사고전서 분류법, 이게 이제 청나라 때 만들어진 사고전서 분류법이거든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사고전서는 다 청나라 때 나온 겁니다. 그때 걸 채용을 해요. 그래서 외국과 결국은 조선 특유의 사분법에서 이제 중국 방식을 따라갔구나가 된 시점입니다. 그때가. 하지만 배열은 우리나라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뭐랑 비교를 하면 좋냐면요. 우리 KDC는 DDC를 채용했죠. DDC의 주류가 채용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KDC도 가면 한국어 먼저 나오고 아시아 먼저 나오죠. 그건 뭐예요? 배열이 자국 우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물을 좀 보기 위해서 해동문헌 총록 표지만 있습니다. 해동문헌 총록, 규장 총목, 그 다음에 누판고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고요. 이게 해동문헌 총록이에요. 제가 집에 이게 대학원 때 보던 책이 있어가지고 하나
그 스캔을 뜬 건데요. 해당 문헌 총록. 요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요게 표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목록에서 연결해서 보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총목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어제, 고려, 이조 뭐 이렇게 써져 있죠. 어제라고 하는 거는 임금, 이 어자가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임금에 대한 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양류, 그 다음에 사기류, 병정류, 법전류, 사기류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사기류 1이었으니까. 자, 이게 무슨 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사분법의 부유 속의 유인가 싶은데, 이건 사분법에서 쓰고 있는 또 명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해서 개수한 것 참고해서 고쳐 만들었구나. 이런 식의 얘기인 겁니다. 본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제자, 신문집, 이조, 본조. 이조가 아니라 본조라고 써져 있네요. 전필제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몇 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김종직이 뭐 지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죠? 이런 걸 해제라고 하죠. 그리고 뭘 위주로 소트를 해놨을까요? 책 이름으로 소트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목록에서 뭐라 그래요? 표제기본 목록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도 어차피 목록이니까요. 자, 다음 넘어가고 또 보면은 여기 있죠. 경서류라고 되어 있죠. 해동문헌 총록에 경서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경서류가 바로 이거 사분법에서 쓰던 유와 비슷한 건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분법에 또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게 이 홍시독서록이라는 책과 해동역사라고 하는 책의 예문지편이에요. 이건 해동역사 전체를 다 한 거고요. 해동역사에 잘 안 보이네요. 해동역사의 예문지라고 하는 거, 요게 또 사분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홍시독서록은 그 홍씨 집안, 그 되게 유명한 홍씨 집안인데요. 이름은 까먹었네. 되게 유명한 명망가 홍씨 집안, 홍석주라는 사람의 그 홍씨 집안의 자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공부하고 이러려면 이런 책은 좀 보도록 해라 라고 해서 권장도서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이것도 사분법이다. 얘기니까요. 자, 제실도서 목록을 잠깐 볼게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 가장 방대하다. 1909년 규장각 도서과에서 편찬했다. 사고전수 총목의 분류법을 채용했다. 저록별은 자국 우선 원리 적용했다. 이건 아까 제가 EU, KDC를 생각하자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게 제실도서 목록이에요. 어느 날 제 집에 책꽂이에 이게 꽂혀있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냅다 스캔을 떴습니다. 이게 표제지예요. 그래서 제실도서 목록 이렇게 써져 있고요. 강의 3년 11월 인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내부 규장각 도서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규장각 도서과에서 편찬했단 말은 이거 보고 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의 내용을 잠깐 보면, 자, 여기 보면, 아이고, 나타났다 사라지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실 장서 목록 목차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냥 바로 볼게요. 여기에 경부, 영류, 그래서 우리 그 경부에 가면 영류, 시류, 서류, 예류, 압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책의 리스트만 쭉 들어가 있어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하나 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우리 한국의 이제 근대 일제강점기 이후 오게 되면은 KDCP가 있죠. KDCP. 박봉석 선생님의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 최초 십진분류 체계를 띄게 되는 KDCP가 있고요. KDCP에서 뭐 주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은 요겁니다. 일단 주류 배열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인사과. 여러분 발령 날 때 제일 관심 많은 데가 인사과죠. 여기에서 세 덩어리씩 딱딱 끊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문 발전 순서가 일치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이 좀 나중에 나오는데 이걸 그냥 인문사회 과학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학문 발전 순서가 일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요거 3회 어문학이 있다는 거 있죠. 3회 어문학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DDC나 DDC에서의 문제점, KDC에서의 KDC는 좀 해도 되겠다. DDC의 문제점은 400에
뭐가 있고? 어학이 있고 800에 문학이 있다는 거죠. 400에 어학과 800에 문학이 있는데 이게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가 배열할 때 어학 공부 어문학과지죠. 영어 영문학과 여기 갔다가 여기 가기 위해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서가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한 군데다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KDCP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KDCP 같은 경우에는 여기처럼 3류, UDC는 8류에 들어가 있어요. LCC는 P가 어문학입니다. P. 그래서 이런 것도 외우기 좋죠. 뭐 3에다가 요거 한 번만 데칼코만 이렇게 해주면 팔자잖아요. P에다가도 이렇게 한번 해주면 팔자 비슷하게 생기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별도로 조기성 보조표라는 개념이 있는데 별도로 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는데 보조표가 따로 있진 않아요. 본표에 보조표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칙도 심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변칙이 심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글자 기호가 최대 4자리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최대 4자리. 4자리만 되다 보니까 자릿수는 4개밖에 없는데 앉을 사람이 많잖아요. 분류 주제 기호가 많다는 건. 열차를 생각해보면, 그쵸? 앉을 사람이 많다라는 건, 그러면 어떤 때는 너 앉고, 어떤 때는 너 앉고, 둘이 겹치면, 한 명 다른 사람 다른 데 앉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변화 규정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변칙이 심하다는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게 제가 그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복사해온 한국 십진분류표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 십진분류표이고 실제 이름은 KDC잖아요. 근데 박봉석 편이기 때문에 박봉석의 P를 넣어가지고 KDC P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록이라고 해놓고 상관 건명색인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면 단기 4280년 10월이라고도 써져 있죠. 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넘기면 나오는 주류표입니다. 주류표. 아까 134, 죄송합니다. 1, 3, 4, 2, 5, 6, 색깔 바꿔야 되겠네요. 2, 5, 6, 그 다음에 7, 8, 9. 이게 성격이 같았고, 134가 인문학이죠. 그쵸? 그래서 철학, 종교, 어학, 문학, 그 다음에 미술, 연극,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256이 역사, 지리, 사회교육, 정치, 경제 이런 식으로 사회과학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교재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학, 의학, 공학, 공업, 산업, 교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제1표가 소도서관용이에요. 작은 도서관용이라 보면은 그 기호의 길이수가 몇 자리? 총 2자리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커지면 중도서관용이니까 이제는 3자리로 늘어난 게 보이시나요? 그쵸? 중도서관용 3자리로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제3표. 자, 이건 대도서관용입니다. 자, 대도서관용을 보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를 넓혀보면은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넘어가고 큰데 왔고 자, 애니메이션 한번 크게 가고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총 최대 몇 글자까지? 4글자까지 확장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 이상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이 없죠. 앞만 봐도 주기사항에 어떻게 분류해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부록에 상관 건명색인이 있다 그랬었죠? 이게 상관색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별기호표라는 것도 있어요.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아동도서 분류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잠깐 지나갔던 게 아까 성별기호표고요. 이게 이제
저자기호표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저자기호표. 요거는 그 상관권 명색인 상관생이 같은 거고, 아동도서 분류표가 있어요. 이게 박본쌤이 그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동도서 분류표라는 것도 부록으로, 실제 부록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가장 분량이 많은 게 상관권 명색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의 듀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듀이에 업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이런 것들, 뭐 분류표도 만들고 목록에도 업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듀이도 ALA 발전에 기여, 국립도서관 부관장, 협회 결성, 뭐 이런 거 같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교육 쪽에도 좀 듀이도 교육에 관련이 있죠. 네, 학교 우리 박본수 교수 선생님도 학교 만들어서 교수로 도서관 교육에 기여했죠. 뭐 이런 식이에요. 행정에 기여하고, 그렇죠? 교육에 기여하고. 이게 듀이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한국의 듀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 KDCP 장점과 단점은 그냥 가볍게 한번 보자고요. 뭐 책 리딩 할 때도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건데, 순수기호법이고요. 아까 다 숫자만 있었잖아요. 한국 실정에 적합하다. 주제 배열이 학문 과정과 일치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론적이고 체계적이다. 3리 어학과 문학부치다. 이렇게 3에서 뭐 UDC는 8, 뭐 LCC는 P 이런 얘기 했었죠? 옛날 학과하고는 완전 다르죠. 단점은요, 빡빡하다요. 이 단점은 4자리 숫자 고정이에요. 이걸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문제입니다. 조기성 기호가 표 자체에 고정이 돼 있다. 됐고, 이게 고정되다 보면은 신축성 없고, 상관색인도 좀 약하고, 항목 분류도 곤란해요. 왜냐면 이 4자리 고정되어 있으니까 항목 분류를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넣을 수 없고요. 아까 주기상 없는 것도 보셨죠? 기호 4자리 고정. 이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문제성이 되게 큰 부분입니다. 자, 이건 뭐 뒤에 이제 교재 리딩 할 때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보는 거는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엔 교재를 보면서 또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복습 삼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